26년 3월 25일 영상 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인천 지역 건설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창 바쁘게 돌아가야 할 공사장의 기계 소리가 뚝 끊기고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배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인천의 건설 현장들은 이렇게 침묵에 빠지게 됐을까요? 이게 단순히 몇몇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지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하고 또 시급한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공사비 문제부터 이게 어떻게 현장을 멈추게 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금융 문제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해법은 없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위기의 시작점은 바로 돈, 그러니까 공사 비용 문제였습니다. 이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아 버렸는데 말 그대로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덮친 퍼펙트 스톰이었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엉망이 되면서 시멘트나 철근 같은 핵심 자재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했고요. 여기에 인건비까지 크게 오르면서 건설 원가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아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이익이 좀 줄었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프로젝트를 계속 할 수 있냐 없냐, 그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비용이 끝도 없이 오르니까 이게 결국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불보듯 뻔하죠. 바로 공사 현장이 그대로 멈춰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공사를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 한 업계 관계자가 남긴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건물을 지으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손해를 본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만큼 건설사들이 불가능에 가까운 기형적인 상황에 내몰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서류상의 숫자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곳들 있죠? 인천하면 딱 떠오르는 송도나 청나라 같은 핵심 개발 지역에서 실제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공사를 멈추거나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그냥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된 거죠. 아니, 그럼 왜 공사가 딱 멈춰서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직접 건물을 짓는 쪽은 아니, 이 돈으로는 도저히 공사 못합니다, 공사비 올려주세요, 이러는 거고요. 반대로 시행사, 즉 사업을 기획한 개발사 쪽은 우리도 여유 없어요, 공사비 증액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이 갈등이 결국 공사 중단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공사 중단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 문제거든요. 바로 극심한 자금 압박과 부도에 대한 공포가 건설업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돈줄이 그냥 사방에서 꽉꽉 막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 잠깐 빌려 쓰는 브릿지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요. 금리는 또 엄청나게 높죠. 이러니까 특히 자금 사정에 넉넉치 않은 중소건설사들부터 현금이 마르는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체가 부실해질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업계에서는 정말 무서운 단어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줄도산인데요. 말 그대로 도미노처럼 한 회사가 무너지면 그 여파로 다른 회사들이 연달아 우르르 쓰러지는 걸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 그 공포감이 시장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건설업계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부터는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번져서 인천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마치 물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 파문은 당연히 건설 산업 자체에서 일어나겠죠. 근데 그 파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아파트에 들어갈 가구나 가전, 인테리어 같은 관련 산업으로 번져 나갑니다. 결국 이 모든 부정적인 파장들이 합쳐져서 인천 지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뚝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인천이 마주한 문제는 그냥 요즘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천 경제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 위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이미 전문가들은 해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인 침체를 막으려면 정말 시급한 조치들이 필요한데요. 첫째, 비현실적인 옛날 계약 금액은 버리고 현실을 반영해서 공사비를 조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당장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기업들한테는 긴급 자금, 즉 유동성을 지원해서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맨날 이렇게 싸우지 않도록 공사비 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한 건설 현장의 침묵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인천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이 거대한 구조적 위기. 과연 지금처럼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상황에서 정말 단호하고 시급한 조치가 없다면 이 위기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